팬데믹 이후 경기 둔화로 오랜 겨울을 맞이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최근 AI 열풍에 힘입어 다시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판매는 최근 2개월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2022년 5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만 기록해오던 판매 지표는 지난 3월 처음으로 전월 대비 0.3% 상승하더니 4월에도 0.3%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지만요.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들이 조금씩은 있어서 하반기에는 업황이 개선되리라는 기대감이 또 형성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TSMC가 먼저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요. TSMC의 미세 공정 설비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거죠. 12일 대만 경제일보는 TSMC의 5나노 공정 가동률이 70%에서 80%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보도했고요. 7나노 공정 가동률 또한 50% 정도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5나노와 7나노 공정의 1분기 평균 가동률이 각각 50% 그리고 30%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동률을 회복한 셈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 5나노와 7나노 공정은 TSMC 전체 매출에서 50%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이 공정의 생산 라인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말은 곧 매출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TSMC의 생산 라인 가동률이 높아진 이유가 무엇일지도 살펴봐야겠죠. 우선 AI가 있습니다. TSMC는 AI 머신러닝의 핵심 부품인 GPU 생산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20일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엔비디아와 AMD 같은 팹리스 기업들의 반도체는 물론 메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이 자체 개발하고 있는 AI 반도체까지도 대부분 TSMC가 위탁 생산할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이 TSMC가 마냥 AI에만 기대고 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TSMC는 AI 반도체가 아닌 분야에서도 주문이 늘어날 전망인데요. 지금의 가동률 회복이 더욱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TSMC의 최대 고객사인 애플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2022년 기준 TSMC 전체 매출의 23%가량이 애플을 대상으로 발생했는데 애플은 향후 출시한 아이폰 15, 신형 맥북 및 아이패드에 탑재되는 반도체의 생산을 이번에도 TSMC에 맡길 예정입니다. A17과 M3 칩을 공급받기 위해 애플은 TSMC의 3나노 공정 생산 능력 90%를 이미 확보한 상태고요. 캐파시티를 확보했다고 이를 모두 가동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이를 받아간 기업이 애플임을 고려하면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의 TSMC의 반등이 단순히 AI 붐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진정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TSMC는 2024년 1월부터 선단 공정 반도체의 가격을 3%에서 6%가량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은 올라가는데 핵심 고객으로부터 주문도 확보했고 또 제품의 가격까지 인상한다? 그야말로 이 겹경사인 셈입니다. 차기 공정도 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TSMC인데요. 파운드리 기업들은 경쟁에 앞서기 위해서 언제나 이 차세대 공정을 개발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죠. TSMC는 2나노 공정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는데요. TSMC는 2025년까지 2나노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이고요. 이를 위해 신주시와 타이중시에 공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나노 반도체 시범 생산에도 나서며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죠. 20일 대만 공상시보에 따르면 TSMC는 2나노 반도체 시범 생산을 위해 신주 과학단지에 1000명가량의 R&D 인력을 배치했고요. 올해 수백 개의 2나노 반도체를 제조할 전망입니다. 첫 고객사는 애플과 엔비디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2025년 출시가 예상되는 아이폰 17 프로에 TSMC의 2나노 칩이 탑재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6월 TSMC보다 앞서서 세계 최초로 GAA 구조의 3나노 반도체 양산에 나서자 TSMC는 차기 공정을 공식 석상에서 유독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2나노 경쟁에서는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여러 경쟁사가 호재를 알리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 또 궁금하잖아요. 아쉽지만 이 두 기업 간의 파운드리 격차는 커지는 추세입니다. 12일 대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각각 60%와 12%였습니다. 2022년 4분기 양사의 점유율이 각각 58%와 15%였으니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진 것이죠. TSMC가 달리는 동안 삼성전자는 쿨쿨 잠들어 있기라도 했던 걸까요?
삼성전자가 TSMC보다 먼저 3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오히려 벌어진 이유는 고객사 유치에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3나노 공정이지만 양사의 공정이 세부 사항까지 동일한 것은 아닌데요.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둘 다 스마트폰이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동하는 것처럼 TSMC와 삼성전자의 3나노 반도체도 당연히 확연히 다른 공정을 거쳐서 제조가 됩니다. 이미 TSMC와 안정적인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팹리스의 기업들은 굳이 몇 개월 앞서서 3나노 반도체를 도입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공정에 맞게 새로운 설계를 고안하느니 그냥 기다리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고 택한 거죠. 실제로도 그러했고요. 파운드리 격차를 좁히기 위해 삼성전자에게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최선단 공정에서 압도적인 기술력 차이가 필요하고요. 팹리스들이 TSMC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깨고 넘어오는 것을 고려할 만큼 매력적이어야 할 겁니다. 이 영역에서 삼성전자는 2025년에는 2나노, 2027년에는 1.4나노 반도체 양산에 나섬으로써 파운드리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IP 포트폴리오 확대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사용 용도에 따라 반도체의 설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징을 지니는데요. 따라서 파운드리 기업의 입장에선 다양한 IP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죠. 보유한 IP의 개수가 곧 만들어낼 수 있는 반도체의 종류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14일 시놉시스, 케이던스, 알파웨이브 등 IP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IP 포트폴리오를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운드리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데요. 이제는 워낙 반도체가 작아졌기 때문에 패키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의 수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시점까지 왔기 때문이죠. 반도체 공정이 발전함에 따라 테스트 및 패키징 공정의 중요성도 올라간 겁니다. 삼성전자가 더 복잡하고 고도화된 반도체를 생산하고자 한다면 이를 테스트하고 실제 상품으로 가공하는 후공정 기업들의 역량도 같이 끌어올려야 합니다. 현 시점에 놓인 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하자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TSMC를 넘기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TSMC가 2나노 공정에서 벌써 시범 생산에 나서며 앞서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술 격차를 벌리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IP 포트폴리오 역시 삼성전자가 확대해 나간다고는 하나 여전히 TSMC에 비하면 밀리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삼성전자가 보유한 IP는 4천여 개이고요. 반면 TSMC가 지난해 9월 기준 4만 9천 개가 넘는 IP를 보유하고 있었으니 경쟁에서는 확실히 밀리고 있죠. 파운드리 생태계 측면에서도 대만은 ASE를 비롯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후공정 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요. 이렇게 삼성전자는 아직 TSMC와 비교해서는 파운드리 경쟁에서 전방위적으로 조금 밀리는 셈입니다. 2019년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은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TSMC를 능가하는 파운드리 기업이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는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33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혁신입니다. 달려나가는 선두 기업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선 더 빠르게 달릴 수밖에 없죠.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파운드리 경쟁이 아닌 만큼 마지막에 웃는 기업이 누가 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